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5배 증액 요구는 70년 동맹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떠나면 미국도 위험하다. 펜타곤 내부에서 터져나온 이 충격적인 경고가 백악관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최고 국방 전문가들이 자국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한 미국 관리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가 마주한 위험. 지금부터 트럼프의 방위비 협상에 관한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백악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무모한 발언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럼프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어요. 방위비 5배 인상은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모리슨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국에게 우리가 더 절실합니다. 그들은 결국 지불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래드쇼입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분석관으로 30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반은 은퇴하고 국무부 특별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젊은 시절 주한미군으로 2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날 백악관 회의는 제 생애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윌킨스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협상팀에 합류해야겠네. 자네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나? 이 상황을 진정시킬 사람이 필요해.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돔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재앙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아시아 전략의 핵심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윌킨스의 얼굴에 근심이 서렸습니다. 아무도 몰라, 마이클.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기밀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에 관한 최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와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서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펜타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젊은 장교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첨단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 돌아보니 제 아들 톰이 사무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중위로 휴가를 받아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톰, 언제 왔니? 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버지는 아직 사무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톰은 제 책상 위 문서들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지불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아버지, 우리 부대원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망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며 느낀 것과 똑같은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 중인 내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가야 해. 제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협상팀에 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어. 톰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마지막 임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국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장교로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70년대의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검은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손태준, 현 한국 국방부 고위 관료이자 30년 전 주한미군 시절 알게 된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야. 반갑네. 손태준이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 너도 나이 들었구나. 농담 삼아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첨단 기술의 향연이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군. 내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 손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이야. 그의 말에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협상은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이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5배 증액 요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 손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난 그 입장을 대변해야 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해. 손태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내일 협상장에서 만나자. 오늘은 옛 친구로서 저녁이나 함께하지. 다음 날 아침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108억 달러가 투입된 이 기지는 미국의 해외 최대 군사기지였습니다. 4만 5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이 주둔하는 이곳은 명실상부 태평양 지역 최대의 전력 투사 플랫폼이었습니다. 기지 내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받던 중 창밖으로 한국군 특수부대의 훈련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알던 한국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숙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군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그들의 현무 미사일 체계는 중국의 둥펑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사거리가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자산입니다. 브리핑 후 손태준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보게. 워싱턴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 손태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돈의 문제로 보고 있어. 하지만 국방부 내에서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손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폴더를 열자 대미 협상 실패 시 국가안보 비상계획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억제력을 포함한 자주국방 강화 검토안. 그날 저녁 서울 호텔방으로 돌아와 손태준이 건넨 폴더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는 모든 억제력을 포함한 자주국방의 길을 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아들 톰에게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긴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오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휴가 동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기지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방위비 협상과 가능한 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실상은 워싱턴에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대원들은 한국군과 매일 함께 훈련하고 있고 그들의 능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작년에만 우리는 한국군과 함께 88회의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 기지가 가진 전략적 가치입니다. 중국 해안에서 불과 530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위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제는 한국 장교 친구 김준호 대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지 암시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다양한 수준의 방위력 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그들은 1년 내에 이러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워싱턴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역량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톰 편지를 읽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제가 오늘 봤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국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호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국 협상팀의 첫 회의가 30분 후에 시작한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장 재킷을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리슨과 다른 강경파들과 한 팀으로 한국을 압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인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실제로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의 협상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모리슨은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5배 증액을 고집했고 한국 측은 13% 인상이 최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아무런 진전 없이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한국군의 능력과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하자 모리슨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브래드쇼 씨가 한국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온 모양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겁니까?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택기지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난다면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울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리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라 정 분석관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국방부에서 가장 뛰어난 아시아 전략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래드쇼 씨,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저를 한적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국방부 내에서 비공식 분석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팀이에요. 그런 팀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사라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팀입니다. 트럼프와 모리슨이 알면 즉시 해체시킬 테니까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 65% 감소, 중국 군사활동 감시 능력 72% 감소,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 능력 83% 감소. 이건 공식 자료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비공식 분석입니다. 군 수뇌부는 모두 알고 있지만 백악관에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모리슨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대통령은 당신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들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다고요. 충성심이요?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모리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국익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 조만간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세요. 아니면 은퇴를 앞당기게 될 테니까. 그의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트럼프의 노선에 따르지 않으면 경력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안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적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북한은 72시간 내에 3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틈을 타 주변국들이 힘의 공백을 채우려는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펜타곤의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 상해 중국 함대 움직임과 북한 미사일 발사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윌킨스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시험하고 있어요. 한미동맹의 균열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상황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태준이었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 국방부는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했어. 압박하려는 거야.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이겠지. 손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야. 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뭐라고? 베이징은 이미 한반도 새 질서 구상을 준비 중이야. 미군이 떠난 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톰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과 한국군의 대응 태세 강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모든 영향력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윌킨스 차관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가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더 복잡해졌네. 일본 측에서 연락이 왔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진행한다면 그들도 핵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 이건 도미노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윌킨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따라갈 거고 그러면 대만도 같은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전체 동아시아가 핵군비 경쟁에 빠지게 되는 거지. 창밖을 내다보니 워싱턴 기념탑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위대함을 상징하던 그 탑이 지금은 무모한 정책으로 흔들리는 제국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의 팀이 다음 주에 다시 서울로 갑니다. 제가 합류해야 할까요? 윌킨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영받지 못하네. 모리슨이 자네를 협상팀에서 제외시켰어.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윌킨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게, 그리고 그것을 알리게. 때로는 국가의 진정한 이익이 정치적 수사와 다를 수 있네. 자네는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협상팀에서 제외된 이후 저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라 정의 도움으로 국방부 내 다양한 정보원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라가 국방부 비밀 서버에서 발견한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분석 국가안보 영향 평가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3개월 전에 작성되었지만 백악관에 보고되지 않았어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5년 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400% 증가 예상, 북한의 도발 가능성 280% 상승, 미국의 동아시아 내 정보 수집 능력 62% 감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결론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전체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스웰 대장이요. 합참의장의 직접 지시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로스웰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밀히 손태준에게 연락해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더 심각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마이클,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서해에서의 군사활동 증가는 시작에 불과해. 그들은 지역 안보구도 재편을 위한 외교적 공세도 준비 중이야. 이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접근해서 새로운 아시아 안보 협력체를 제안했다고 해.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체 세력 균형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준, 그 폴더에 있던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주 국방 강화 검토안. 얼마나 진지한 계획인가. 화상 화면 속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야. 우리는 생존을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의 해구산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해. 통화가 끝난 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낯선 검은색 세단이 제 집 앞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차 문이 열리며 윌킨스 차관이 내렸습니다. 마이클, 차 안에서 이야기하지.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모리슨이 자네를 감시하고 있어. 그들이 뭘 두려워하는 거죠? 진실인가요? 윌킨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방위비 문제가 아니야. 트럼프는 이걸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군과 정보기관은 모두 위험성을 알고 있어.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그는 봉인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국가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일부야. 자네만 볼 수 있도록 허가받았어.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수준 분석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억제력이다.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는 중국의 지역 패권 확립 시간표를 최소 10년 앞당길 것이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62%, 미군 철수 시 핵무장 추진 가능성 78%. 이 모든 정보가 백악관에 보고되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면 트럼프가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득 아들 톰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건물로 향하는 길에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30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리고 그 결과로 제 경력이 끝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라가 긴박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씨, 모리슨이 새 협상안을 들고 서울로 출발했어요. 그들은 최후 통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주 내 5배 증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철수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군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참에서는 철수 계획 초안 작성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직 비공식이지만 모든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윌킨스가 주고 간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 합참의 위험 분석, 한국의 대응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철수는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로스웰 대장을 만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매우 바쁘고. 사라,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만나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날 저녁 아링턴 국립묘지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저는 로스웰 대장을 만났습니다. 현역 사성 장군인 그는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래드쇼 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죠?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장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대장님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백악관에 제대로 전달되었습니까? 로스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갔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자면, 아니요. 그 보고서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겁니까? 로스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리슨이 모든 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위치에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스웰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장성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민 통제 아래 있고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로스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브래드쇼 씨, 조심하세요. 당신은 위험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리슨이 오늘 평택에 왔었어요. 그가 한국 측에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기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톰, 내 생각은 어때? 잠시 침묵 후 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국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다면 그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마음속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적적으로 20분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장관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은 경력 자살과 다름없었습니다. 브래드쇼 씨, 무슨 일로 절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종합 분석입니다. 합참, 국가정보위원회, 그리고 여러 싱크탱크의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런 분석을 누가 승인했습니까? 저 자신입니다. 장관님,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파일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전략 실패 가능성 82%라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주장이군요. 모두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장관님,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장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래드쇼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 결정이에요. 대통령이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가 모든 사실을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요.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식 채널을 통과하지 않았고 당신의 견해를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리슨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당신 행동은 불충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퍼뜨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불충이 아니라 애국입니다. 모리슨, 당신도 알잖아요. 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리슨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오늘부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됩니다. 은퇴 서류가 내일 아침에 준비될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웠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윌킨스 차관이었습니다. 마이클 들었네. 용감했어. 소용없었어요, 로버트.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윌킨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항상 다른 방법이 있지. 워싱턴 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을 아나? 그녀는 국가안보 관련 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야.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로버트. 그건 기밀 유출이에요. 범죄 행위라고요. 때로는 더 높은 충성이 필요할 때가 있네.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 중요할 때가.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30년 경력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길,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길. 손이 떨리는 가운데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레이엄입니다. 그레이엄 씨, 제 이름은 마이클 브래드쇼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 DC 외곽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저는 캐서린 그레이엄 기자를 만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아침이었고 공원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의 성격이 무엇인가요? 그레이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비공개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눈이 빛났습니다. 익명 소스로 진행하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신원은 오래 비밀로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모리슨이 바로 저를 의심할 테니까요. 그레이엄은 제가 공유한 우려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런 관점이 더 널리 논의된다면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당신이 치를 대가도 클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 집에서 TV를 보며 기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FBI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건 비록 기사화는 안 되었지만 윗선의 일을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마이클 브래드쇼 씨,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기 전 아들 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관계 당국과의 면담이 이어졌고 저는 제 입장을 신중하게 표현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받는 동안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고 로스웰 대장이 증인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제 보고서는 그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했고 이는 여전히 제 전문적 판단입니다. 이 발언은 어느새 SNS에 생중계되었고 여론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튿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여러 퇴역 장성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며 동맹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다. FBI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 경력은 끝났지만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윌킨스가 은밀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군부 내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합참의장이 백악관에 직접 방위비 협상 전략 재검토를 건의했다고 해.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했죠? 아직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네가 시작한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FBI 요원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이제 그들도 막을 수 없는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철수 준비가 중단되었고 오히려 주둔 강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톰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톰, 난 그저 내 양심을 따랐을 뿐이야. 손태준 차관님께서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마이클이 미국과 한국 모두를 구했다고 하시더군요.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FBI 감시 차량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진실은 이미 승리했으니까요. 3개월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이익을 고려해 저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했고 제 명예로운 은퇴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은퇴식 날 놀랍게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저에게 무결성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 로스웰 대장과 함께 손태준 차관도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나? 손태준이 은퇴식 후 제안했습니다. 평택기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네.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어. 2달 후 저는 평택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톰이 자랑스럽게 제 옆에 서 있었고 손태준은 축사를 마치고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천 명의 한미 양국 군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공유된 가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평택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날의 모든 순간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행사 후 손태준과 함께 기지 외곽의 전망대에 섰습니다. 서해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미국이 더 필요로 하는 쪽이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한 거지. 멀리서 아들 톰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고 그 모습에서 저는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가끔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지. 손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가치 있다면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세 사람은 그곳에 서서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철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임무는 그 소중한 동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용기 있는 한미국 관리의 진실을 위한 투쟁이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되살린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협약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철의 동맹이라는 사실, 우리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전해오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과 가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